네, 안녕하세요. 그럼 두 번째 딥러닝 기반 이미지 검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는 CNN 기반 이미지 디스크립터를 만드는 방법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CNN 아키텍처가 있을 경우 각각 레이어가 여러 개 레이어가 있는데 주로 이 후반부 쪽에 있는 5, 6, 7 쪽에 있는 이미지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합쳤을 경우 좋은 이미지 디스크립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트레인 로스라든가 데이터 벤치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인 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검색을 위해선 다양한 로스 펑션이 쓰일 수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되겠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또한 매트릭 러닝, 여기서 말하는 매트릭 러닝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피처를 만들고 나서 피처를 인베딩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가까이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데요. 또 멀리 있는 데이터들은 그 피처로 인베딩 한 후에 그것들의 거리가 이제 멀어야 되는 지금 매트릭 러닝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실제 이미지 검색이 사실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 이미지 검색 기술이 이런 매트릭 러닝 기반 기술들을 많이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로스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데이터가 있고요. 앵커가 있고, 앵커와 같은 데이터를 갖는 이제 파지티브 데이터가 있고, 앵커와는 이제 다른 어떤 클래스라든가 완전히 다르게 생긴 이제 네거티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 앵커 기반을 해서 이 파지티브를 이제 가까워야 되고요. 또한 네거티브와 앵커 사이 거리는 이제 최대한 멀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금 데이터 3개가 썼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플 로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 앵커 기준으로 이 앵커와 네거티브의 거리가 앵커와 파지티브의 거리보다는 이 거리가 좀 더 멀어야 되는 거죠. 얘가 상대적으로 얘는 가까워요. 얘는 이제 멀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기반으로 그것을 이제 수식으로 해서 이제 로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우리가 이제 클래스 레이블이 있다 그러면 이제 딱 어떤 A 클래스, B 클래스 있다 그러면 같은 클래스로부터 데이터를 뽑아서 즉 앵커와 파지티브를 뽑게 되고요. 또한 이 네거티브는 다른 클래스를 뽑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이제 이런 이제 컨스트럭티브 로스가 도움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특정 클래스에서 지금 예를 들면 체어가 있는데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체어라도 모양이 되게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어도 그냥 거기서 되게 다른 모양의 그냥 체어를 같은 그냥 체어라고 그냥 클래스를 하나 하게 되면은 좀 학습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컨스트럭티브 로스를 활용해 갖고 가까이 있는 애는 더 가깝게 멀리 있는 더 멀리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앵커 기준으로 어떤 게 파지티브 어떤 게 네거티브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검색에서는 지금 이제 그 정확도 측정하기 위해서는 리콜하고 프리시전이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미지 검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의 실제 레이블을 이제 파지티브가 있고 이제 네거티브가 있겠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딥러닝 기술을 써갖고 걔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내면 이렇게 즉 프레딕트된 레이블이 이제 파지티브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도 이렇게 네거티브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실제 우리가 어떤 딥러닝 기술 써갖고 이제 파지티브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 파지티브인 경우가 있지만은 실제 그 true real 레이블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파지티브인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정확히 예측이 된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true positive가 될 건데 실제 real 레이블이 네거티브인 경우도 우리가 실수로 파지티브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false positive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지티브를 한 것의 정확도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프리시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리시전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모가 TP 더하기 FP가 될 텐데요. 즉 우리가 이제 파지티브라고 했어요. 실제 우리가 예측값이 이제 파지티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인 경우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리얼 레이블도 이제 파지티브인 경우죠. 요것이 이제 실제 프리시전 우리가 파지티브 했는 중에서 그 중에 얼마만큼이 진짜 리얼 레이블이 이제 파지티브냐 즉 프리시전이 될 거고요. 또 다른 개념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리콜 개념이 있습니다. 리콜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이제 리얼 데이터가 파지티브 있는데 우리 예측을 파지티브 한 경우도 있지만 네거티브 한 경우 있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리콜은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지금 실제 리얼 데이터가
이렇게 true positive 나온 경우가 있고 실제로는 이제 실제 positive인데 네거티브 예측된 거. 즉 이 네거티브 나온 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false negative를 하는데 실제 real 데이터가 positive인 경우 중에서 그래서 분모가 TP 더하기 FN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실제로 ground truth가 얼마이냐 요것이 실제로 이제 recall이 되겠습니다. recall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 ground truth가 이게 전체 ground truth인데요. 이게 전체로 ground truth 중에서 얼마만큼 실제 ground truth 그러니까 positive의 ground truth set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뽑아냈느냐, 즉 recall 해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나온 결과 우리가 예측한 가격 레이블이 얼마 정확하느냐. 이쪽은 이제 실제로 ground truth true positive 중에서 얼마만큼 나왔느냐가 이제 recall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cision, recall이 그런 개념이 될 거고요. accuracy는 전체 중에서 이제 실제 정확히 맞은 거, positive는 positive 된 거, 이제 즉 이제 true positive인 경우, 또한 또 negative인 경우 또 negative로 예측한 거, 즉 true negative의 그 양이 되겠죠. 그걸 accuracy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는 이제 precision이 중요할 수도 있고 recall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accuracy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precision, recall, accuracy는 상당히 중요해서 꼭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검색 기술에서는 또 이렇게 average precision, loss, average precision이라는 걸 또 쓰게 되는데요. 또 뒤에 이제 average precision 기반해서 또 loss 설명드릴 건데 먼저 average precision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어떤 쿼리에 대해서 그 이제 ground truth 다큐멘트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어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어떤 이제 우리가 이미지 검색 기술에서 이제 랭킹 알고리즘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이따 쳐볼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랭킹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에서 이제 우리가 쿼리에 데이트에서 가장 비슷한 거 하나를 딱 이렇게 리턴을 했어요. 그래 봤더니만 딱 한 것이 더 정확하게 딱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프리시전, 그러니까 우리가 나온 결과가 정확하게 그라운드 트루스 있기 때문에 프리시전은 이제 1이죠. 1인데 실제 리콜은 전체 6개 중에 1개밖에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콜은 좀 0.17이고 그 다음에 또 다음은 이제 순위로 또 다음 이제 결과 또 그 다음 비슷한 것도 이게 계산을 해냈는데 요걸 이제 틀린 거가 되겠네요. 틀려갖고 이제 프리시전이 줄었죠. 0.5로 줄었고 리콜은 변함이 없죠. 왜냐면 여기서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다음 순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갈수록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와갖고 리콜이 점점 올라가는데 프리시전 이렇게 변화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제 추가적인 비슷한 데이터를 뽑아내도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리콜은 변화가 없고 이렇게 보시면 자꾸 틀린 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리시전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검색 기술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가장 비슷한 것들 이렇게 점점 많이 뽑아낼수록 일반적으로 리콜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자꾸 뽑아낼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슷한 걸 이렇게 리턴하면 할수록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포함될 확률이 높으니까 리콜은 무조건 높아지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나온 결과 중에 정확한 결과가 이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콜은 올라가더라도 프리시전은 이제 반대로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리콜이 올라갈수록 프리시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리콜도 유지시키면서 프리시전을 유지한다는 가장 어려운 거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나온 게 랭킹 알고리즘 될 거고 두 번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잘못된 결과를 리턴하고 그래서 리콜이 0이고 프리시전 0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서 리콜이 0.1치고 프리시전 0.5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렇게 랭킹 알고리즘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느낌상 봐도 이게 첫 번째가 더 좋을 것 같죠? 이거 두 개 사용해서 어떻게 더 좋은 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나오는데요.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뭐냐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올 때마다 그때 프리시전 더한 평균값 내는 겁니다. 여기 나왔을 때 1이고 여기 세 번째가 그라운드 트루스 나왔을 때 0.67이고 그 다음 나왔을 때 0.75고 등등해서 6개 나오고 그걸 6개 나왔을 때 에버리지 프리시전 0.78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알고리즘은 두 번째 이미지 검색 기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0.5가 돼서 첫 번째가 더 좋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 검색에서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에버리지 프리스를 높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이미지 검색에 쓰는 추정적으로 이런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이제 쓰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이미지가 있으면은 여기 앵커가 A가 있고 그리고 파지티브 B가 있고 실제 그거 다른 K가 있으면 이미지 딥러닝 해서 이렇게 임베딩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트리플 로스를 먼저 쓴다고 말씀드렸죠. 앵커와 파지티브가 가깝게 그 앵커와 이제 그 네거티브를 이제 멀게 만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컨스트럭티브 로스 즉 트리플 로스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에브리지 프리스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런 데이터를 여러 개를 더 많이 하죠. 즉 배치 데이터가 더 많이 될 거고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같은 어떤 특정 데이터에서 A, B 같은 A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거 이제 같은 클래스에 유사한 거 그것들 B 이렇게 쭉 모아놓고요. 그거 다른 거 JK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다른 데이터가 또 다른 이미지와 다른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같으면 같은 이제 파지티브 페어가 될 거고 색깔이 다르면 다른 걸 될 텐데 딥러닝에서 이렇게 인베딩 하겠죠. 이렇게 인베딩 하고 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미지 검색을 실행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A에 대해서 이렇게 랭킹을 쭉 해보니까 요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하늘색이기 때문에 하늘색이 여기 있는 게 높여야 되는데 뒤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게 앞으로 와야 되니까 이렇게 로스를 만들어주고 여기 있는 것들이 좀 다른 것들이 지금 랭킹이 첫 번째로 왔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로스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뒤로 밀리게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브리 프리시전이 측정해서 그거 기반으로 로스를 만들어 갖고 해서 이제 이미지 검색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에브리 프리시전을 이미지 검색에 딱 특화된 로스이기 때문에 이걸 쓰면 되게 좋은데 이거 문제점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내야겠죠. 실제로 기존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개 앵커, 파지티브, 네거티브에서 이런 이미지 셋을 만든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딥러닝을 트레이닝하게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배치 사이즈가 많아져야 된다는 좀 이슈가 있는데 하여간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사이즈가 지금 한 1000개 정도 한 1000개, 2000개, 3000, 4000개 정도 되면 성능이 충분히 많이 이게 지금 MAP average precision, 그러니까 mean average precision인데요. 이건 에브리 프리시전 각각에 대해서 여기 각각의 그 쿼리에서 에브리 프리시전을 구할 수 있고 이거 또 쿼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평균 낸 거,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배치 사이즈가 거의 4000개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는 뭐 데이터가 많으면 이 정도의 배치 사이즈를 할 수 있는데 데이터 적고 하면 이제 이런 크게 배치를 만들 수가 없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미지 검색이랑 그 태스크에 맞는 로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딥러닝으로 트레이닝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 딥러닝을 활용하기 위해 이제 로스 펑션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로스 펑션 쓰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미지 검색으로만 나온 할 때, 딥러닝 나왔을 때 그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이제 좀 이미지 검색과 유사한 어떤 태스크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그게 첫 번째로 갖고 온 게 이제 이렇게 SFM이라고 이제 Structure from Motion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여기 이거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인 것 같은데 그 개선문에서 가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카메라 사진 찍은 건데 이렇게 찍게 되고 이렇게 서로 다양한 카메라에서 이미지가 나오겠죠. 여기는 이쪽에 찍고 저기 찍고 근데 이제 이런 키포인트를 매칭을 시키겠죠. 매칭을 시키면 그게 3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컴퓨터 비전의 핵심 기술이고 그것을 이제 SFM Structure from Motion이 될 텐데요. 이것으로부터 이제 여기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에 대해서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찍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찍었을 때 그거와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 즉 이미지 검색 기술로도 이미지 검색을 하는데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SFM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SFM에 있는 데이터셋들이 한 700만 개 정도 데이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미지 검색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지 검색 말고 그냥 구글 서치를 해갖고 무슨 뭐 프랑스 파리 개선문 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런 이미지로부터 긁어갖고 이런 데이터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한 이제 700만 개를 만들었고 실제 이게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한 713개 이제 713개 더 도시에서 이제 모여져서 이렇게 각 도시마다 이런 이미지 여기 이제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거고 이런 랜드마크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매칭하고 이렇게 하면 3차 정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 개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약 713개의 3D 모델을 구성해낼 수 있고 이걸로부터도 이미지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 카메라 오리엔테이션하고 이제 또 이게 이제 렌색 할 때 아까 렌색 설명 드릴 때 그러니까 인라이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이미지 이쪽에서 찍은 이미지랑 이쪽에서 찍은 이미지로서 매핑되는 이제 매칭되는 어떤 키포인트 어떤 피처가 있을 텐데 그걸 인라이어로 하죠. 렌색 알고리즘에서 그것을 인라이어도 다 정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미지 검색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이제 이미지 검색 데이터를 만드는지 말씀드릴 거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이제 이렇게 어떤 이미지 어떤 앵커 이미지 있다 칩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파지티브, 네거티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트리플 로스,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만들기 위해서 앵커,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필요한데요. 일단 이거 기준으로 네거티브 한 거는 그냥 우리가 실제 아까 SF 데이터에서 이 모델이 어떤 특정 이거 어떤 랜드마크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랜드마크 말고 다른 3D 모델 데이터를 뽑으면 무조건 네거티브인 거죠, 그죠? 이거랑 관련 없는 데이터에서 뽑으면 이제 이렇게 그냥 네거티브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쿼리와는 다른 3D 모델에서 이제 뽑은 이미지가 그냥 네거티브를 만들 수 있고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그냥 아비어스하게 이렇게 네거티브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딥러닝 학습을 하게 되면 너무 아비어스하게 틀린 것들을 넣어주면 많이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려운 네거티브, 하드 네거티브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앵커랑 되게 유사한데 다른 거를 그러니까 유사한데 그러니까 즉 클로지스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쿼리에 되게 가까운데 실제로는 가까우면 원래 파지티브는 아닌데 그러니까 오류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인 거죠. 클로지스 네거티브 이그젬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앵커에서 그러니까 앵커라는 게 A 모델에서 나왔으면 다른 뭐 BCD 모델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CNN 디스크립트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게 이제 네거티브일 거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지만 클로지스트 하지만 실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일종의 좀 하드 네거티브가 되겠죠.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보신 것처럼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이제 다른 모델에서 온 거고요. 그리고 또 탑 K를 가장 유사한 탑 K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제 하드 네거티브를 뽑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탑 K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나이브하게 하드 네거티브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좀 리던던트하죠. 이렇게 되면 또 하드 네거티브긴 한데 서로가 또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좀 다양한 하드 네거티브를 만들어내는데 간단한 방법을 각각 다른 3D 모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A 모델은 B에서 가장 유사한 거, C에서 가장 유사한 거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 좀 다이버스하면서도 클로짓하지만 CNN 피처 상황에서 유사하지만 또 실제로 네거티브인 즉 하드 네거티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한 파지티브는 실제로 어떤 앵커가 있으면 이제 그 쿼리 같은 모델 그 3D 모델에서 실제로 이제 나오면서도 그 이미지를 매칭해 보면 지금 렌즈 같은 거 돌려보면 우리가 인라이어가 나오고 어디 비슷한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쓰면 즉 이미지인데 쿼리에서 같은 이제 다른 비슷한 이미지인데 3D 포인트 쉐어하는 렌색 알고리즘 돌려보면 이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파지티브 이미지를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해도 그냥 너무 똑같은 거 말고 실제로는 이렇게 좀 어려운 이렇게 어려운 파지티브를 좋아하지만 학습을 잘 돼서 이미지 검색이 더 잘 되는 거죠. 즉 파지티브 이그젬플인데 퀄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앵커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CNN 피처에서 가장 가까운 거 탑 1을 만들면 이렇게 나올 거고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인라이어 그 매핑되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CNN 피처뿐만 아니라 인라이어를 보고 거기서 가장 많이 매칭되는 거 이렇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고 좀 더 어려운 거 이렇게 좀 실제 얘와 좀 다른 게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 좀 뭐랄까 좀 가리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데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라이어가 좀 있는 이미지 중에서 탑 K 중 인라이어가 높은 것 중에서 가장 유사한 탑 K 중에 랜덤하게 뽑아갖고 파지티브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운 즉 좀 더 하드한 파지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미지 검색 기술의 정확도를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실제로 이 데이터를 또 같이 또 만드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또 그 SF 데이터 말고 다른 데이터셋 되게 많은데 이렇게 이미지 검색으로 하기 위한 좀 유사하고 앵커, 파지티브, 네거티브 같은 거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딥러닝 말고도 실제로는 그 고전적인 그 딥러닝을 하기 전에 시프트 같은 걸 써갖고 클래시컬한 컴퓨터 비전 방식을 써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스위프트 기반으로 또 이미지 검색하는 기술이 이제 백업 비주얼 워드 기술이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지 검색 기술들이 텍스트 검색에서 왔는데 텍스트 검색은 당연히 이런 단어 기반, 워드 기반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미지로 왔을 때 백업 비주얼 워드라는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가 있어요. 즉 다큐먼트 검색에서 나온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 검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하고 이제 이거 플러스 이제 스페셜 베리피케이션 전에 말씀드린 렌색 알고리즘 써서 뭐가 매핑 되는지 이게 주어진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와 뭐가 또
이렇게 CFD 기반으로 찾은 다음에 걔가 이제 매핑이 얼마큼 되는지, 그 매핑된 영역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만들어 갖고 어떤 게 얼마만큼 오버랩 되고 이게 얼마 유사한지를 해갖고 즉 이런 것들 바탕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요런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컴퓨터 비전 기술로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요걸로 어떤 유사한지 좀 아니까 그걸 딥러닝 이미지 검색용으로 최적화되는 딥러닝 기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말고 실제 그 이밸류에이션 하거나 또 다양한 벤치마크들이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검색 기술에서 많이 쓰였던 것이 이렇게 처음에 나온 데이터들이 인스턴스 리트리버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 리트리버는 이미지 검색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여행 가거나 할 때 이 건물 이쁜데 이게 뭐냐 찾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온 거가 될 거고요. 빌딩이라든가 이런 랜드마크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인스턴스를 찾아내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전적인 뭐 딥러닝 기술, 고전적인 이미지 검색 기술이라든가 컴퓨터 비전에 많이 쓰이는 SFM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취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장해서 좀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이미지 검색용으로 따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대부분 이제 매뉴얼리 좀 그런 툴을 만들어내서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정성을 많이 들어가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그런 것들이 옥스퍼드 빌딩에서 나온 것들이 있고요. 또 파리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여러 가지 랜드마크 기반으로 만든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것도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이렇게 딥러닝 기술이 올라가면서 좀 너무 잘 맞추니까 이런 옥스퍼드, 파리스에다가 이제 이걸 다시 이걸 좀 더 더 다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쿼리에서 여기 지금 초록색에 나오는 거 좀 이지한 거고 좀 더 어려운 이제 미들 레벨, 그 아주 어려운 하드 레벨 이거가 좀 완전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되게 저도 잘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와 이거가 좀 매핑되는 건데 좀 다른 이 속에 여기 있네요. 다리가 조금 있네. 이렇게 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좀 어려운 경우도 이렇게 만들고 이지 미들 하드 레벨 이렇게 분류도 하고 다시 또 1밀리언 디스트랙터 그러니까 1밀리언 이미지에 또 다른 이미지도 좀 랜덤하게 넣어서 찾기가 좀 어려운 정확성을 그러니까 좀 프리시전 아까 말한 프리시전이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 그것을 옥스퍼드 파리스 리비지티드라는 것도 있었고 한 2018년에 나온 데이터가 있네요. 이런 벤치마크를 활용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느냐가 그거 갖고 이제 이미지 검색에서 이제 테크닉 발전하는 이제 어떤 벤치마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도 랜드마크 아까 같은 것들 좀 확장해서 구글에서 또 그 구글 기반으로 워낙 데이터를 많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한 트레이닝 하는 거는 이제 한 4밀리언 데이터가 될 거고 4밀리언 이미지 될 거고 한 1000만, 20만 개 랜드마크가 들어있고요. 실제 이제 리트리벌 하는 그 데이터에 있는 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테스트는 이제 10만 넣고 하는 거죠. 전체 있는 랜드마크 트레이닝 여기는 전체 랜드마크 1% 정도를 테스트해서 썼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나온 옥스퍼드 페리스가 좀 더 큰 데이터셋이고요. 또 이거 저희가 작년에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좀 준비한 이미지 검색하는 이제 벤치마크인데요. 기존에 있는 옥스퍼드나 페리스 데이터를 좀 거기 수정해서 하는 건데 기존에는 그냥 주어진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 맞는 이미지를 찾는 건데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유저가 나 요거랑 또 찾고 싶다 하면 딱 피크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매스크가 있는 거죠. 그 매스크가 있으면 그거와 딱 해서 이게 매스크 없이 쿼리 이미지에서 그냥 이게 딱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딱 유저가 매스크를 주면 이거 딱 매핑되는 매스크가 딱 나오게 하는 그래서 사람을 더 쉽게 찾는 거죠. 이거 매핑되는 게 뭐지? 이거 하면 좀 이런 것은 좀 찾기 어려운데 바로 찾기 어렵죠. 이거 어디 매핑되는 거야? 사람이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딱 그거 매핑되는 매스크까지 딱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저희가 만들었고 픽셀 레벨로 이렇게 다 따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픽셀 리트리버라는 이름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 레벨, 그러니까 이미지만으로 그냥 유사한 찾냐를 더 나아가서 실제 이제 그 이미지에서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 이제 쿼리 매스크가 있으면 그걸 딱 매핑된 영역도 다 하이라이트 해줄 수 있는 좀 더 정교하게 좀 파인 레벨로 이미지 검색 기술을 그거를 이제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미지 기반이 아니라 이제 픽셀 레벨로 그 해당되는 쿼리들이 다리에 매스크를 딱 따면 그거 딱 보면 이렇게 좀 이미지 검색만 보면 좀 어렵잖아요. 어디가 매핑되는지 저희 기술은 이렇게 딱 매핑되는 이렇게 리전이 나오기 때문에 더 쉽게 어디가 매핑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런 장점을 좀 더 차후에 나올 이미지 검색 기술들은 그렇게 정교하게 파인레 픽셀 레벨로도 다 매스크가 나올 텐데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모양처럼 이렇게 주어진 있으면 그거 매핑되는 거 여기 따뜻하게 이렇게 매스크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런 픽셀 리트리버 이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많은 이미지 검색 기술을 갖고 한번 적용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쿼리에서 이런 매스크를 줘서 이제 이런 매스크 매핑되는 데이터가 사실 이렇게 있어. 이지 케이스는 이렇게 매핑되는 거, 하드 케이스 조금만 영역이 매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우리가 어디 매핑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주면 되게 좋은데요. 기존에 저희가 다양한 많은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에 쓰일 수 있는 뭐 이런 매스크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으로 기반을 할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썼을 때 이렇게 매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현재 기술, 즉 스테이트 오브 아트 기술들이 아직 성능이 썩 좋지 않다. 그래서 더 정교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지금 숙제 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제가 지금 실제 이론 말고도 실제 이미지 검색이 어떻게 되는지 구현을 해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 검색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피처를 어떻게 이런 벤치마크에서 피처를 어떻게 뽑고 뭐 딥러닝이라든가 CNN 기반으로 이렇게 뽑고 되고 거기서 이제 액큐러스를 어떻게 매칭을 그러니까 어느 게 거리가 가깝고 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액큐러스 매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여기 숙제를 내진 않겠지만 이런 것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구현해 본다 하면 더 정확하게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숙제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슬라이드 넣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 걸쳐서 딥러닝 기반 기술의 이미지 검색을 말씀드렸고 CNN 우리가 다양한 많은 태스크에 쓰는 CNN 기반 여기서 그 피처를 뽑아서 이미지 검색 이제 이미지 디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 태스크 이미지 검색 태스크에 맞게 어떻게 하면 로스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을 수가 있는지 또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 이걸 평가하는 벤치마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검색과 관련된 퍼스널 리아이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